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흔히 그 영화라든지 SF 이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홀 하면 이제 우리 모두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됐죠. 그래서 어떤 블랙홀에 관한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내부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근데 얼마 전에 나온 그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 보면 블랙홀 주인공이 블랙홀 내부로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밖으로 나오기도 하는 이런 그러면서 그 안에서 5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는 이야기들이 재밌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정말 블랙홀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길고 지루하더라도 참, 참고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요. 하나하나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죠. 네. 블랙홀에 대한 이제 지구가 블랙홀이 되는 반지름. 요걸 제가 한번 먼저 계산해 볼게요. 이 반지름을 이제 슈바르츠 실트의 반경 또는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이벤트 호라이존이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슈바르츠 실트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바로 이제 그 2년 뒤인가 이제 그 방정식을 최초로 푼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 이분이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 풀다가 블랙홀까지 풀고 이제 죽었어요. 전쟁터에. 뭐 어떻게 죽었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유감스럽죠. 이분이 계속 살았더라면 이 블랙홀 말고 그 외에 다른 일반 상대성 이론을 푸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든 이제 우리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블랙홀을 그래서 슈바르츠 실트의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홀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구형이에요. 구형이고 회전이 없습니다. 회전하지 않는 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또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고등학교 때 외운 물리 지식으로 풀어도 이게 결과가 똑같게 나와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푼 거랑 우리의 물리 지식으로 푼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물리 지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태양이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태양을 어느 정도 압축해야 중력이 블랙홀이 되느냐. 그거 반지름이죠. 이것도 한번 계산해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우리 인터스텔라의 주제였는데, 이 블랙홀의 그 이벤트 호라이즌 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벤트 호라이즌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부하고는 이제 시그널이 단절되게 됩니다. 빛조차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그널이 단절돼 가지고 그건 우리가 어떤 물리학이 거기에 적용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 바로 그 근처에 우리가 살 수 있을 그 조건을 한번 지구와 같은 지구의 중력 가속도 알죠. 9.8 미터 퍼 세컨드의 제곱. 그게 되는 그 블랙홀이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그리고 그때 그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는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하나의 이제 일종의 질문인데요. 어쩌면 우리 우주가 블랙홀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구가 블랙홀이 된다면 얼마나 커야지 블랙홀이 되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야 되겠죠, 실은. 그래서 요거를 먼저 탈출 속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의 표면에서 이렇게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면 여러분 이 돌이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어떤 속력 이상으로 돌을 던지면 이 돌이 네, 영원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그 속력을 탈출 속도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탈출 속도를 V2라고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V2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가지고 여기에 있을 때 요 지구 표면의 돌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고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돌을 던질 때 그 돌이 날아가는 그 속도 있죠. 탈출 속도 V2로 날아가잖아요. 그때 그 역학적 에너지하고 이 돌이 무한대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같겠죠. 그걸 이용하면은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G는 중력 상수입니다. M은 지구의 질량이고 돌의 질량하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죠. 이게 이제 요 상태, 요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무한히 멀리던 R이 무한대인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 위치 에너지 0이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돌이 정지했다 그래요. 이 V 0이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도 0이 되니까 이 식으로부터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 R분의 GM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m이 지워지니까 V가 나와요. V는 뭐가 되냐면 R분의 2GM의 루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 재밌는 게 이 m은 지구의 질량은 똑같죠. 이 m이 이제 똑같으니까 R이 작을수록 이 탈출 속도가 커지죠. 이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V2가 C가 되는 그 속도를 우리가 그때의 반지름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슈바르츠 실트의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RS라고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요게 C가 되는 C는 제곱하면은 C는 R분의 2GM이 되죠. 요게 RS 슈바르츠 실트의 반지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슈바르츠 실트의 반지름 RS는 C제곱분의 2GM이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은 간단하죠. 여러분 계산할 때는 단위를 통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는 SI 단위를 쓰면 되죠. 2 곱하기 SI 단위에서의 중력 상수는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지구의 질량은 대략 10의 25승 킬로그램. C의 제곱은 30만 킬로미터. 30이니까 10의 4승 만. 킬로미터니까 미터로 바꿔야 돼요. 10의 3승. 요거의 제곱. 그래서 이거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열심히 하면 이 지구의 정확한 질량을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보세요. 지구의 정확한 질량을 넣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25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집어넣고 계산을 했습니다.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이게 계산기로 두들겼더니 0.87c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대략 한 요 정도 되는 그 호두 알 정도로 지구를 압축하면 반지름이 0.87이니까 지름은 2배 하면은 한 1.8cm 정도 되죠. 1.8cm 정도 되도록 이거를 지구를 줄이면 이렇게 호두알처럼 그러면 블랙홀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요 이제 슈바르트 실츠의 반지름 요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렇게 구한 거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푼 거랑 이게 같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블랙홀이라는 건 탈출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큰 경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요 R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두시고, 태양의 경우 한번 슈바르트 실츠의 반지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태양이 블랙홀이 되는 그런 반지름인 거죠. 금방 이제 식을 이용하면 슈바르트 실츠의 반지름 RS는 C제곱분의 2GM이에요. 근데 이 C제곱분의 2GM, 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색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제가 색을 좀 바꾸겠습니다. 요 식에서 요 M은 요거는 이제 태양의 질량이겠죠. 태양의 질량이고, 요 C는 비세속도고 G는 중력상수입니다. 근데 태양의 질량은 대략 지구의 질량이에요. 지구의 질량이 33만 배입니다. 33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C제곱분의 2G의 지구의 질량에다가 곱하기 33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겠죠. 요거 아까 구했잖아요. 요거 아까 구했으니까 요건 뭐가 되냐면 0.87 cm죠. 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죠. 곱하기 33 곱하기 10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위는 미터가 되는 겁니다. 미터.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대략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들겨서 해보시면 금방 나오죠. 3000 정확하게 2.9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3000 미터. 즉 3km. 태양을 3km 정도로 수축시키면 태양이 블랙홀이 돼요. 그럴 때 태양이 지금 이렇게 3km로 수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 이 표면에서 이 표면에 이제 제가 있을 때 제가 느끼는 중력 가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3km일 때 그때의 중력 가속도는 만일력을 사용하면 되죠. 뉴턴의 법칙. 이 R이 지금 3km입니다. RS의 제곱분의 G에다가 태양의 질량에 저의 질량을 곱한 게 뭐랑 같냐면 저의 질량. 여기 제 질량입니다. M이. 여기가 태양의 질량 MS. 저의 질량의 중력 가속도 G. 태양에서의 중력 가속도죠. 태양 이 블랙홀이 된 그 표면에서의 요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서 요 M이 이제 이렇게 상쇄되니까 GS는 RS의 제곱분의 GMS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해 보면 지구에서 우리 받는 지구의 그 중력 가속도 있죠. 이거는 대략 10 곱하기 정확하게 9.8이죠. 9.8 미터 퍼 세컨드죠. 이렇게 되죠. 이거에 계산해 보면 10의 12승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중력 가속도의 10의 12승배. 그러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 때문에 우리가 이 블랙홀 표면에 가게 되면 이 너무 거대한 중력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랙홀에 대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랙홀로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블랙홀에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머리고 이쪽이 몸이고 이렇게 다리 있고 팔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제 머리하고 요 발하고 요 차이가 기껏해야 제가 1m 75cm라고 한다면 1.75m밖에 차이가 안 나죠. 하지만 이 중력은 여기가 굉장히 크고 여기는 작죠. 조금 작잖아요. 크고 작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이 중력의 크기가 머리에 작용하는 중력하고 다리에 작용하는 중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되냐면 블랙홀에 들어갈 때는 점점 이렇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스파게티화 현상이다. 이렇게 보통 부르죠. 제가 실처럼 늘어나요. 이렇게 껌을 마치 잡아 늘린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제 몸이 이렇게 쪼개지겠죠. 근데 엄청난 힘입니다. 이 힘이. 그래서 로켓도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쪼개져요. 그래서 블랙홀을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들어가서 산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블랙홀의 경우 지금 말하는 이런 블랙홀에서는 산다는 게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의 주제인 초고대 블랙홀이 있어가지고 이 이벤트 호라이존에서 그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존에서 중력 가속도가 우리 지구의 중력 가속도 9.8하고 같은 그런 경우에 이 질량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 왜 똑같냐면 그냥 이 슈바르츠 실트의 반경이 C제곱분의 2G M입니다. 이게 지금 이 초고대 블랙홀의 질량을 M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량이 점점 커지면 이 질량이 커지면 이것도 커지죠. M이 커지면 M이 증가하면 이 슈바르츠 실츠의 반지름도 증가합니다. 근데 중력 가속도는 R제곱분의 GM이죠. 이 R이 증가하게 되면 중력 가속도는 점점 감소하죠. 중력 가속도 G는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M이 증가하다 보면 R이 커지고 중력 가속도가 감소해서 아까 1조 배나 컸던 그 중력 가속도가 지구와 같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지금 제가 그걸 지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초거대 블랙홀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벤트 호라이존입니다. 여기 이벤트 호라이존이고 이 초거대 블랙홀의 질량은 M이에요. 물론 지금 제가 푸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물리학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푸는 경우랑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인 텀은 똑같아요. 그래서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질량이 M이라고 할 때 제가 받는 중력 가속도 G는 뭐가 되냐면 당연히 RS의 제곱분의 GM 이렇게 되겠죠. 요 초거대 블랙홀의 질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식에다가 요 RS에다가 이벤트 호라이존에서 구한 요 RS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죠. 그럼 요거 뭐가 되냐면 요걸 제곱한 거니까 4 G제곱 M제곱 나누기 RS의 제곱분의 2G M이니까 여기 약분이 돼. 여기 GM이죠. GM 쏘리. 요거 잘못 썼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GM이 하나씩 약분이 되니까 4GM분의 여기 C제곱이었죠. C제곱. 쏘리. C제곱의 제곱이니까 C4승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저분한 거 좀 깔끔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쓰면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M을 구하는 거니까 요 식에서 M을 이제 구하면 M은 뭐가 되냐면 4의 중력 상수에다가 중력 가속도 여기 지금 이제 9.8 지구 표면에 그거 대입하면 되죠. C4승. 그래서 이거를 이제 C는 3 곱하기 10만이니까 10의 5승에 그 다음에 킬로미터니까 10의 3승 하면 미터가 되죠. 이거의 4승. 그리고 4 곱하기 중력 가속 상수는 이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죠. 그리고 G는 9.8, 10이라고 하겠습니다. 10. 그러니까 대략 이거 계산하면은 한참 두들겨가지고 제가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 곱하기
10의 42승, 단위는 킬로그램. 그러면 이제 태양의 질량이 선, 요게 이제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10의 30승 이거 나누면 2 곱하기 10의 30승분의 3 곱하기 10의 42승 태양의 질량,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따지면 1.5 곱하기 10의 12승 태양 질량의 1조 5천억 배. 아, 이건 진짜 거대한 블랙홀이죠. 이런 블랙홀이 진짜 있다면 은하의 중심, 아주 큰 은하들이죠. 큰 은하들의 중심에 이런 블랙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경우에 여기에 우리가 이벤트 호라이즌에서 지구와 똑같은 중력을 갖기 때문에 사는데 전혀 지장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벤트 호라이즌을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죠. 자, 이 초거대 블랙홀의 호라이즌, 이벤트 호라이즌의 반지름, 이거는 뭐 똑같죠. RS가 C제곱분의 2G M이었는데 조금 아까 요 M이 1.5 곱하기 10의 12승배였죠. 태양 질량에.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C제곱의 2G의 태양 질량에 1.5 곱하기 10의 12승. 이렇게 되니까 요게 지금 얼마였습니까? 태양의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죠. 이게 3km였죠. 3km 곱하기 1.5 10의 12승이니까 4.5 곱하기 10의 12승 킬로미터. 근데 1광년이 얼마냐면 9조 5천억 킬로미터예요. 12승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광년의 대략 반 정도 되죠. 그래서 2분의 1 광년이다. 지름이 1광년. 지름이 1광년인 이런 거대한 블랙홀. 그 블랙홀이 있으면 그 표면에서, 이벤트 호라이즌에서 우리가 아무 지장 없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마지막 주제. 우리가 블랙홀 속에 살고 있는가. 이거 제가 이제 또 한번 슈바르츠 실트의 반지름이 C제곱분의 2G M인데 이 M에다가 우주 전체의 질량, 우주의 질량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질량은 현재 이건 뭐 암흑 물질도 있고 해가지고 잘 몰라요, 현재는. 근데 이제 우리가 대충 계산한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대략 1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은하계에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1천억 개가 있대요. 그래서 1천억의 1천억 배가 돼요. 태양의 1천억의 1천억.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행성이니 이런 거 다 따지면 우주의 질량은 10의 53승 킬로그램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까 태양의 질량이 10의 30승이라고 그랬죠. 2 곱하기. 이 2는 떼도록 합시다. 2는 떼면은 이거는 대략 태양 질량의 23승배가 돼요. 태양 질량이 23승배.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C제곱의 2G 태양 질량의 곱하기 10의 23승. 그러면 요 3kg였죠. 3 곱하기 10의 23승 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근데 1광년이 아까 9조 5천억 곱하기 10의 12승 킬로미터였습니다. 이거를 대략 이걸 10이라고 보면 10의 13승 킬로미터예요. 그래서 이걸 광년으로 바꾸면 10의 13승을 여기 나눠주면 3 곱하기 10의 10승 광년이 되죠.
이 블랙홀, 우주 전체를 블랙홀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벤트 호라이즌의 크기가 이게 대략 300억 광년입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이 우주 관측한 우주는 가장 멀리 있는 별, 은하, 현재 134억 광년 떨어진 여기까지의 별까지 관측했어요. 여기까지 은하를 관측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로 보면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가 블랙홀 안에 있다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굉장히 실감나게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거대한 이런 우주 자체가 블랙홀이 되는 이런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블랙홀 안에 살면 블랙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 우주는 고립된 우주, 아이솔레이트된, 영원히 외부하고 통신할 수 없는 이런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전부 슈바르츠 실트가 생각하는 이런 구형의 그런 걸 생각하고 제가 푼 거죠. 근데 이제 블랙홀도 또 다른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회전하는 블랙홀만 가도 또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이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거의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재미있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여기까지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